안녕하세요. 코인하는 개발자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그동안 현생을 사느라고 영상을 못 만들었던 점 죄송합니다. 이전에 솔리디티 영상을 시리즈로 만들었었는데 많이들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앞으로 블록체인 분야에서 개발적인 부분이나 밸리데이터 노드라든지 조금 더 딥하게 소개해드릴 부분이 있으면 영상을 조금씩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스택스의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스택스에 대해서는 업비트나 기타 이제 다른 거래소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택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스택스 생태계의 알렉스와 같은 이제 디파이나 아니면은 감마라든지 NFT 마켓플레이스도 있는데 이런 이제 뎁들을 많이 사용해 보셨으리라 이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스택스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는 이제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스택스 NFT를 한번 예제로 한번 쭉 훑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에 이제 연결되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암호화폐의 성배라는 말을 이제 사토시가 했는데 스택스는 이런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디파이나 NFT 기타 어플리케이션 같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공하고 있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언어가 클래리티입니다. 클래리티는 이제 해석하면 명료함이라는 이제 뜻을 가지는데요. 그만큼 이제 클래리티는 이제 스택스 블록체인을 위해서 설계된 예측 가능성과 이제 보안에 최적화된 결정 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다라고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클래리티는 이제 히로와 알고랜드 팀에 의해서 이제 개발 진행 중에 있고 이제 예측이 가능한 코딩에 가치를 둔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클래리티의 확장자는 .clear라는 익스텐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확장자가 좀 이쁘죠? 네, 그리고 컴파일 되지 않고 이제 스택스 블록체인에서 인터프리트 되어서 브로드캐스팅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솔리디티와의 조금 차이가 있죠. 솔리디티처럼 이제 바이트로 변경이 돼서 이제 VM 위에서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라 이제 인터프리트 돼서 브로드캐스팅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투명하게 모든 컨트랙트를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리티는 디사이더블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클래리티와 같은 이제 결정 가능한 언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기능에 대해서 실행되는 코드를 정확하게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유일한 프리미티브 타입은 불린 타입과 인티저 타입 그리고 프린시플 타입이 있는데요. 이 프리미티브 타입은 뒤쪽에서 이제 예제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제 재기는 허용하지 않고 익명 함수 또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좀 큰 제약은 어떻게 보면은 안정성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 이 부분 또한 뒤쪽에 이제 코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루프는 오직 맵이라든지 필터, 폴더와 같은 이제 함수,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제 많이 쓰이는 그런 함수를 통해서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변적인 리스트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인풋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고 별도의 join과 같은 함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코드를 보게 되면 이제 define constant 그리고 my constant u1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수를 정의하게 되는 그런 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define constant 같은 경우는 이제 키워드가 되고요. 그리고 my constant는 상수의 이름이 되고 u1은 unsigned integer의 1을 할당을 하게 되는 문법입니다. 그 아래 같은 경우는 상수가 아닌 가변적인 변수를 선언하는 define data val이라는 이제 하나의 식별자를 사용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같은 unsigned 1을 이제 할당하는 그런 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린 타입을
정의하는 이제 문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식별자인 define constant라든지 아니면 define data var이라든지 이런 식별자는 동일하고 뒤쪽에 보시면 이제 true 그리고 bool 타입을 정의를 해주고 그리고 true를 이제 할당을 해주는 그런 문법을 보실 수 있는데 딱 보시면은 되게 명확하죠. 그냥 불린 타입인 true나 false를 이제 할당을 하게 되는 그런 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principal이라는 이제 clarity의 조금 더 특징적인 문법이 있는데 이 principal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하고 가자면 토큰 잔액을 이제 가질 수 있는 엔티티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의 이제 개인 주소에 대한 고유한 식별자를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더리움에서는 CA 그러니까 Contract Account라는 개념이 있죠. 그리고 EOA라고 불리우는 이제 Externally Owned Account라는 개념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랙트의 식별자, 그러니까 컨트랙트의 주소에 대한 식별자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 주소에 대한 고유한 식별자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프린시팔의 프리픽스는 이제 메인넷의 경우에는 SP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테스트넷이나 데브넷 같은 경우는 ST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시팔의 이제 리터럴 값은 이제 싱글 쿼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에 예제를 한번 보시면은 프린시팔의 그러니까 EOA 이제 이더리움으로 치면은 하나의 개인 주소가 되겠죠. 주소를 표현할 때 저런 식으로 싱글 쿼터를 넣고 그 다음에 ST 프리픽스를 시작으로 뒤에 이제 해시 값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마찬가지로 컨트랙트 어카운트와 동일한 개념인 이런 컨트랙트 주소 같은 경우도 저런 식으로 싱글 쿼터를 시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프린시팔을 표현하는 싱글 쿼터로 시작했기 때문에 프린시팔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정의하는 것이고 그리고 ST로 시작했기 때문에 테스트넷과 이제 데브넷을 의미하는 거겠죠. 여기서 조금 특징적인 점은 이제 컨트랙트 같은 경우는 이 일반적인 개인 주소에 대한 식별자 뒤에 이제 그리고 my contract 이런 식으로 컨트랙트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렇게 하나의 프린시팔이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 주소를 넣기만 하면 컨트랙트의 코드를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솔리디티 그러니까 이더리움과 비교해서 굉장히 투명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좀 더 명확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클래리티의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프린시팔에 관련된 이제 이론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프린시팔에 관련된 이제 메소드는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면 이제 stx get balance라는 이제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프린시팔의 잔고를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식별자로 보시면 되는데 아래 이제 문법을 보시면 stx get balance 그리고 뒤에 프린시팔임을 이제 의미하는 저희 앞서 봤었던 싱글 쿼터로 이제 프리픽스가 시작되는 스트링 문자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 계정에 있는 잔고를 조회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래에 보시면 stx get balance 그리고 스트링 쿼터 그리고 st로 시작되는 이제 해시 스트링이 있고 이제 my contract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앞서 봤었던 컨트랙트 주소를 의미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컨트랙트 주소에 얼마나 잔고가 있는지 조회하는 구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tx transfer라는 이제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스택스 토큰을 전송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구문을 또 한번 살펴보면
stx 트랜스퍼 물음표, 그 다음에 unsigned 500, 그리고 tx 샌더, 그리고 프린시팔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500개의 스택스를 이제 tx 샌더,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는 샌더가 이제 저 뒤에 오는 프린시팔 쪽으로 500개 스택스를 보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tx 샌더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프린시팔에서 이런 이제 tx 샌더라든지 컨트랙터 콜러 이런 식으로 이제 호출자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스택스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예약된 메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예약된 메소드인 tx 샌더를 통해서 컨트랙트에서 호출을 하게 되면 트랜잭션을 호출한 엔티티인 이제 프린시팔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제가 어떤 컨트랙트를 호출을 했을 때 그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tx 샌더는 저의 이제 프린시팔 계정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랙트 간에 호출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 주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컨트랙트 콜러를 호출을 해서 이제 마지막에 그 프린시팔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 이제 예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예를 들면 밥이 이제 컨트랙트 A를 인보크, 그러니까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마지막 호출자가 컨트랙터 콜러가 이제 밥이 되게 되겠죠. 그럼 이제 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랙트 A가 컨트랙트 B를 인보크하게 되면은 컨트랙트 콜러는 A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컨트랙트 B가 컨트랙트 C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 호출자인 컨트랙트 콜러는 B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컨트랙트 간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됐을 때 마찬가지로 프린시팔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이제 키워드나 이제 어떤 펑션들을 대표적으로 몇 개만 좀 추려 봤는데요. 많이 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블록 하이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어떻게 쓰는지를 살펴보면은 이제 오퍼레이터가 있고, 이제 그레이터죠. 이제 블록 하이트가 이제 1000보다 높았을 때에 대한 if 구문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define read only 같은 경우는 이제 리드 전용 함수라는 것을 명시를 해주는 식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트랜잭션을 호출할 필요가 없는 이제 리드 전용 함수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들지 않게 되게 되는 거죠. 하나의 이제 API로서 이제 명시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 또한 이제 보시면 define read only, 그리고 read only function test라는 함수 이름, 그리고 이걸 호출했을 때 단순하게 에코 해주는 OK, 그리고 이제 call read only function을 하게 되면은 저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제 called read only function이라는 문자를 리스폰스를 받게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define map 이라는 이제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이건 이제 데이터 맵을 정의하는 함수입니다. 이제 클래리티에서 이 define map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define map, 그리고 minch per user, 그리고 principal uint를 하게 되면은 이제 minch per user라는 이제 맵 이름으로 어떤 타입을 명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principal은 이제 키에 대한 타입이고, 그 다음에 unsigned int인 uint는 이제 value 값에 대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거래소나 이제 이름만 들었을 법한 이제 스택스에 대해서
개발적인 부분을 좀 다뤄봤는데요. 아예 생소하신 분들한테는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분들은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클래리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NFT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클래리티와 관련돼서 도움이 되는 자료들은 제가 댓글 하단에다가 남겨놓을 테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